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 대 대구 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린 후방 빌드업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다. 다만 전방 압박에 강점을 둔 전력에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운영 방침이다. 대구도 감독 교체 이후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공략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고정 상수처럼 알고 있는 문제점이 다시금 터질 가능성이 있겠다. 즉 상대 압박에 의해 3-4선에서의 볼 줄기는 전방으로 향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조나탄 FW 10경기 3골, 진성욱 FW 8경기 2골, 서진수 FW 10경기 득점 없음은 이러한 여파로 인해 또다시 무득점도 길어지고 있다. 다행히 상대가 아직 수비 조직력이 여물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 1골 이상의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인다. 전술의 키워드는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이다. 이를 위해 박재현 DF 4경기 1골, 정재상 FW 3경기 1골, 박용희 FW 5경기 1골, 안창민 FW 5경기 등 U22 자원들을 대거 기용했고 황재원 DF의 파격적인 중앙 수비수 기용도 있었다. 공격 상황 시 그의 공격성을 적극 활용해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살려 파상 공세를 펼칠 수 있었다. 변화무쌍한 전술적인 선택 덕에 대구는 딸깍에서 탈피하고 역동성을 얻을 상태. 더군다나 전북이 -2 무, 울산일 -2 무를 상대로도 이들의 운영 방침이 먹혀 들어가는 것도 확인했다. 더군다나 상대는 압박에 취약한 제주다. 즉 이제는 자신들의 노력에 승리로 보답을 받을 차례다. 두 팀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다. 단 양측의 화력을 감안했을 땐 대량 득점의 가능성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물론 제주에 비해 대구의 우세가 점쳐진다. 팀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용병 선수들의 대거 복귀와 젊은 신예들의 저돌적인 돌파 능력을 앞세워 득점과 근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가 상대 압박에 밀려볼을 헌납해 실점의 빌미를 곧잘 제공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구의 근소 우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천안시티 FC 대 안산 그리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파울리뇨 FW 6경기 3골, 못다 FW 9경기 4골 1도 없는 안산이 안고 있는 약점, 제공권에 우위를 지닐 수 있는 자원들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골 맛을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리그 최다 실점 부문 24골에 오를 정도로 실점 관리는 잘 되지 않는 전력이다. 수비 블록을 형성하더라도 수비와 수비 사이의 넓은 공간에 침투를 거듭 허용하고 이를 통한 실점을 거듭 허용하는 상태. 안산의 공격적인 성향을 감안한다면 이번 경기에서의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상대의 운영 방침에 의해 본디 공격적으로 나섰던 안산이 조금 더 볼을 소유하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겠다. 김범수 FW 8경기 이도움, 노경호 MF 5경기 3골, 김도윤 FW 8경기 1골은 상대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 골 맛을 볼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안산도 제공권에 약해 실점을 거듭 허용하는 전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못다 FW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인다. 안산의 공격 성향과 천안의 득점력이라면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 듯한 경기다. 다만 난전을 벌이기에는 화력쇼를 벌이며 승리를 따낸 적은 없는 터라 지양하는 게 좋아 보인다. 물론 홈 2점을 안고 있고 외국 용병의 원투펀치의 힘을 생각해보자면 안산을 근소한 차이로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광주FC 대 대전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운영 방침에 취약한 제주일 -3승 상대로 드디어 6연패를 끊었다. 다만 이번 맞대결 상대가 선수비 마이너스 후역습을 사용하되 광주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때쯤 전방 압박으로 맞불을 놓는 대전이라는 점에서 방심할 수 없을 듯하다. 사례도 있다. 대구 1-2패, 인천 2-3패,
수원 1-2패 등 리그를 대표하는 롱볼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는 전력에 패했다. 이를 봤을 때 광주의 높은 라인 유지로 인한 실점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셈. 물론 에이스 엄지성 FW 5경기 1골 1도움, 가브리엘 FW 9경기 4골 1도움, 이균 FW 9경기 3골 등 1-2선 자원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나쁘지 않다. 걸어 잠그더라도 공간을 쉬이 허용하는 대전의 수비진을 상대로 1골 이상의 대응 가능성을 보고 있다. 근래 3경기 무패 행진으로 분위기를 뒤바꿨다. 또한 광주의 공세를 막기 위해 선수 B- 후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다. 다만 상대의 높은 라인을 노려 역습을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레안드로 FW 9경기 2골 1도움, 김승대 FW 9경기 2골, 음라파 FW 7경기 1골 등 1-2선의 마무리 능력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는 점. 더군다나 상대의 패스워크에 공간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고 침투를 허용해 실점과 근접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 광주의 결정력과 빠른 공격 전환 속도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기에선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건 어려워 보인다. 근래 양측의 기세만 놓고 본다면 두 팀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면 좋겠다. 단 1-2선 화력을 감안했을 때 난타전과 같은 양상은 다소 어려워 보인다. 대전이 발빠른 공격수를 앞세워 역습을 진행하더라도 결정력 문제로 인해 다득점을 경기를 펼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 광주도 마찬가지다. 전방 압박에 취약한 전력에 강할 수 있지만 무게중심을 낮추는 전력은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봤을 때 승부는 1골 차가 될 듯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충북 청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을 앞세운 운영 방침을 꺼내 들 것. 지난 경기에서 대승을 따내 이코바 FW 7경기 2골 1도움, 실바 7경기 5골 1도움, 변경준 FW 8경기 3골 1도움 등 1-2선 자원들의 단기 득점 페이스는 크게 끌어올렸다. 다만 이번 경기는 다를 수 있다. 상대의 밀집 수비에 가로막혀 무실점으로 끝마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랜드 전술의 특성상 빠르게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데 청주는 전반에는 단 3골, 후반 실점도 6골만을 허용했다. 그만큼 짠물 수비로 일관할 수 있는 전력. 허심 공방 끝에 역습 한 방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경기의 운영 방침은 당연히 선수 B- 후역습이다. 수비 블록을 두텁게 쌓아 상대의 크로스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이다. 또한 상대가 몰아치는 공격을 펼치는 만큼 경기 초중반만 잘 버틴다면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팀이다. 즉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 제풀에 지치는 형색을 보여주는 셈. 기어코 역습을 허용해 실점을 내어주는 팀이다. 즉 파울리뉴 FW 6경기 2골, 윤민호 FW 7경기 1골, 홍원진 MF 9경기 1골 등으로 구성될 1-2선은 상대팀의 일격을 가해 승점 3점을 추가해줄 것으로 보인다. 근래 성적만 놓고 본다면 이변이라 부를 수 없겠지만 이랜드와 청주의 전력 차를 감안하면 이변이라고 부를 요소는 충분하다. 홈팀이 상대가 내려설 경우 이를 뚫어내지 못하고 허심 공방으로 이어졌던 순간이 많았다. 반면 청주는 적은 실점과 1골차 승리를 따내는데 강점을 보여주는 상황. 이번 경기에선 청주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고 역습을 통해 1골차 승리를 따낼 것을 예측해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